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옛날 어느 곳에 오서방이란 농부가 있었다. 오서방은 뛰어난 말솜씨를 가졌고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으며 함부로 쓰지 않고 잘 모아놓은 탓에 오서방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법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오서방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살면서 단 하루라도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분이나 벼슬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소원을 이루는 건 요원해 보였다. 그래도 오서방은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그 고을 관아의 이방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 노모가 병약한 상태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오서방의 머리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다음 날부터 오서방은 매일 이방의 집으로 찾아가 그 노모에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몸에 좋은 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방의 노모는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이방은 벌이가 얼마 안 되는 자신을 대신해 오서방이 노모를 챙기는 것에 크게 감사했다. 또한 오서방은 이방에게 쌀도 가져다 주고 돈도 가져다 주며 극진하게 대했다. 하루는 이방이 오서방에게 감사를 표하는 의미로 술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술을 서로 권커니 작거니 하며 둘은 거나하게 취했다. 둘은 형님 아우하며 어느덧 의형제와 같이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한켠으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라는 것 하나도 없이 오서방이 이렇게 자신과 노모에게 잘해주는 것이 의아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방은 오서방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저한테 바라는 거 있으시오? 꼭 자네한테 바라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당최 뜻대로 안 되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내 살면서 양반 행세를 하루라도 해봤으면 더는 소원이 없겠는데 달리 방도가 없어. 형님, 기회가 있으면 내 한번 시켜드리지요. 내 힘으로 못 해주면 원님에게 다리라도 놔드릴게요. 이방은 자신의 형제나 다름없이 생각하는 오서방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방은 오서방에게 돈 보따리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오서방에게 돈이 잔뜩 든 보따리를 받아들고 원님에게 갔다. 원님, 저에게 친형제나 다름없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고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시라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돈을 줘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 형님이요, 그동안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는데요. 이 형님이 사는 동안 딱 한 가지 소원이 하루라도 양반으로 살아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원님께서 도움을 주실 순 없겠습니까? 원님은 평소 이방의 행실을 좋게 보았기에 그가 형님으로 모신다는 오서방 역시 나쁜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오서방에게 좌수로 임명한다는 증서를 내려주었다. 좌수 증서를 받은 오서방은 감개무량했다. 드디어 평생의 소원이던 양반 노릇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서방이 좌수 임명증을 받기는 했지만 증서는 그저 증서일 뿐 평민 신분으로서 그 고을에서 실제 좌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 고을 유지들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을게 뻔했기 때문이다. 오서방은 제대로 양반 행세를 해보자 싶어 연고가 전혀 없는 충남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 오서방은 큰 기와집을 짓고 마을의 양반들을 초대하여 함께 놀며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 고을 양반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면 을의 가문과 그 출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오서방은 양반들 앞에서 이런저런 허풍을 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령 출신 유명인인 박문수가 자신의 조카라는 내용이었다.
그 지역 양반 한 명이 물었다. 그 선영은 어디입니까? 보령이요? 그러시오? 그러면 가문에 그 문장 되시는 분들이 꽤 있겠군요. 아, 있지요. 그래요? 그럼 그중 누구와 가장 친분이 있습니까? 문수가 가깝습니다. 문수요? 그 박문수 어사요? 바로, 네, 조카입니다. 박문수 어사의 작은 아버지의 좌수라는 벼슬을 지닌 데다 호탕하고 잘 베푸는 오서방은 인근에서 이제 유명인이 되었다. 오서방의 집은 늘 이런저런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편 그 즈음에 어사 박문수도 충청도에 내려와 있었다. 하루는 박문수가 민생을 살피러 돌아다니다 어떤 추수하는 일꾼들이 둘러앉아 술 한잔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한 일꾼이 박문수를 불렀다. 거 지나가시는 손님, 시장할 테니 술이나 한 잔 자시고 가시오. 박문수도 마침 목이 컬컬하던 참이라 사양 않고 일꾼 옆에 걸터 앉았다. 일꾼이 물었다. 그, 손님은 어디를 그리 가시오? 그저 정처 없이 부지거쳐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에 한번 들려보시오. 손님 대우를 잘해줍니다. 저기가 누구 집입니까? 그게 박문수 어사 작은 아버지 집이라 합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아버지라 할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숙부라 사칭해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었다. 박문수는 농부들에게 물어 곧바로 가짜 삼촌의 집으로 향했다. 커다란 대문 앞에서부터 마당에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는 객들의 소리가 들렸다. 박문수도 자연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시오. 여기가 음식과 술을 베푼다 하여 왔는데 음식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박문수는 며칠을 그 집에서 머물며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그러면서 오서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자신의 숙부라고 사칭한 인물이니 무언가 검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가 며칠 지켜본 바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자신의 집을 찾는 손님이라면 양반이든 아니든 신이 나서 반기고 베풀 뿐이었다. 그날 저녁 오서방은 박문수가 자고 가는 사랑으로 떡과 술을 가지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떡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문수가 물었다. 참, 제가 듣기로 어르신께서 어사 박문수의 삼촌 되신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네. 조카 녀석 얼굴 못 본 지도 꽤 되었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오서방을 보는 박문수는 기가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이런 삼촌이 없었다. 결국 박문수는 주머니 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다. 내가 바로 어사 박문수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박문수의 마패를 본 오서방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오서방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는 제발 살려달라며 싹싹 빌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겠소. 거짓 없이 소상히 구하시오. 당신은 어찌 내 삼촌을 사칭한 것이오? 오서방은 자신은 농부인데 평생의 수건이 양반이 되어보는 것이었다며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저 이 고을의 양반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사님께 큰 신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문수가 보니 오서방은 정말로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쁜 행동이었지만 그가 이곳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사람들에게 밥과 술을 너그럽게 베푼 것밖에 없었다. 오서방은 지나가던 자신에게도 밥과 술은 물론 잠자리까지 며칠 동안이나 베풀지 않았던가. 박문수는 오서방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소. 대신 약속하시오. 앞으로도 지금처럼 객들에게 늘
밥과 술을 아낌없이 대접하겠다고 말이요. 만약 그 마음이 변하고 내 삼촌을 사칭한 것을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한다면 내가 다음번에 곱절로 크게 그 죄를 묻겠소. 알겠어?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날 때에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 죽게 될 것이요. 명심하도록 하고 내일 오후에 이 고을관하로 잠깐 들르도록 하시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 일찍 박문수는 집을 떠났고 오서방은 그날 오후에 박문수와의 약속대로 고을 관하로 갔다. 박문수가 용서해 준다고는 했으나 지은 죄가 있어 관하로 들어서는 마음은 두근 반 세근 반 떨리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막상 관하로 들어서자 사또와 이야기를 나누던 박문수가 작은아버지 오셨냐며 큰 소리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이 일은 삽시간에 금방으로 소문이 퍼졌다. 박문수는 그렇게 오서방을 못 본 척해주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박문수가 한양으로 돌아온 이후로 집으로 이런저런 선물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박문수의 동생이 그에게 따지게 되었다. 형님, 나란 일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것이오? 무슨 소리냐? 이 선물들을 보시오. 이게 다 무엇이오?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뇌물들이 집으로 끝도 없이 올라온단 말이오? 동생의 말에 의아해진 박문수가 그 선물들의 발송지를 알아보니 바로 충청도의 오서방이 보내는 것이었다. 박문수가 동생에게 오서방과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니 동생은 얼굴이 뻘개져 방바닥을 손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니, 평민놈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것도 모자라 감히 박문수의 숙부를 사칭한단 말이오? 그리고 형님은 그걸 그냥 두고 봤다는 말이오? 내가 당장 내려가 이놈을 물꼬를 내고 올라오겠소. 박문수는 웃으며 말했다. 아오야, 가지 말아라. 내가 거기 가봐야 고생만 할 텐데 가지 마라. 아우는 듣는 듯 마는 듯 하더니 결국은 다음 날 오서방을 찾아 충청도로 내려갔다. 성질이 다혈질인 박문수의 동생은 얼마 뒤에 오서방의 집 앞에 도착했다. 이리 오너라. 박문수의 동생을 하인들이 맞아 오서방에게 안내해 주었다. 오서방은 마침 그 고을 양반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 박문수의 동생은 대뜸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오서방 같은 숙부는 없으며 사칭한 자라고 고함을 쳤다. 오서방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했으나 이내 박문수의 말이 떠올랐다. 내 숙부 행세를 대충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들통이 나는 날에는 당신은 내 손에 죽을 것이오. 오서방은 죽으나 사나 잡아뗄 수밖에 없었다. 박문수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와도 잡아떼야 했다. 이미 박문수가 허락한 일이었다. 하! 저놈이 지 숙부도 몰라보고 말이야. 저놈이 가끔 광증이 도지면 헷가닥해서 저 지랄이지.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광에 가둔 박문수의 동생에게 오서방은 물만 주었다. 하루를 굶기고 이틀을 굶기고 사흘째가 되니 손님을 대접하느라 광 앞에서 고기를 굽는데 박문수의 동생은 배가 고파 도저히 더 이상 배길 재간이 없었다.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작은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오서방이 꺼내주면서 너 이제 정신이 좀 드느냐? 예, 그럼요. 정신 났습니다. 그저 작은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오서방은 박문수의 동생을 방으로 들여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말을 태워 한양으로 돌려보냈다. 오서방은 죽을 때까지 박문수와의 약속을 잘 지켜 손님들을 항상 융숭이 대접하고 가짜 양반 행세를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다. 박문수는 오서방의 거짓말을 눈감아 주었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덕을 봤으니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